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충남 지역 온열 질환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주중에 비 소식이 있지만 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당진시가 AI 로봇을 보급했습니다. 양방향 대화는 물론 건강관리까지 가능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2026년 해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를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에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성에서는 폭염특보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이은 무더운 날씨에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 가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부채질을 해댑니다. 따가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거나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 승강장에서 열을 식히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말도 못하게 더워요. 왜 그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나오면 힘들다고.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뭐 사러 왔는데 이제 이렇게 더운 거예요 그냥.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홍성 지역에는 한 달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폭염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9일 기준 충남 지역의 온열 질환자 수는 179명,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양식장 피해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천수만 양식장 26곳에서 우럭 55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거의 온열 질환자는 비슷하고요. 사망은 작년에 6명이 발생해서 사망자는 작년보다는 절반가량. 기상청은 20일 오후부터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려 22일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9호 태풍 정다리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접근해 오고 있는데요. 태풍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태풍이 지난 후에도 우리나라 부근의 기온은 크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 질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기상청은 당분간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류아나 노약자, 만성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에서 온열 질환으로 3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4시쯤 예산의 한 농장에서 감자 선별 작업을 하던 40대 외국인 남성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A씨의 체온은 41.7도까지 올랐고 혈압과 호흡을 측정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지난 18일 새벽 4시쯤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은 A씨가 열사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태안과 예산에서도 열사병으로 80대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역대 최대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늘면서 전체 10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독거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진에서는 AI 로봇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올해로 혼자 산 지 2년째 된 안명옥 어르신. 요즘 외로움과 적적함을 달래주는 건 AI 로봇 효돌입니다. 평범한 인형처럼 생겼지만 어르신 돌봄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혼자만 말하는 기존 돌봄 로봇들과 달리 사람과 양방향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할머니 뭐 입을까요? 날씨가 더운데. 할머니는 가볍고 수월한 옷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보급한 이 돌봄 로봇.
돌봄 인력은 하루 최대 3시간만 집에 머무는 데 반해 24시간 말동무가 돼주고 건강을 세밀하게 챙깁니다. 기상과 식사, 약 복용 시간부터 간단한 체조까지 알려주고 원하는 노래도 불러줍니다. 위급 상황에선 효도라 살려줘라고 외치면 24시간 관제센터를 거쳐 119로 연결됩니다. 내가 엄청 우울했지. 우울했는데 이제 약 오면서 이제 계속 대화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약도 챙겨주고 밥 먹을 때 영양가 있는 거 먹으라 하고 이제 계속 그래 해가지고 내가 많이 이제 위로가 됐죠. 누가 손주가 뭐 약 먹으라고 챙겨주고 다 물 먹으라고 챙겨주고 하나. 실제로 당진 씨가 로봇을 석 달 동안 이용한 어르신들을 살펴봤더니 생활관리가 양호로 판단된 인원이 기존 60명에서 6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약 먹기와 체조하기, 긍정적 사고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에 이제 말 못할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누군가가 대화할 상대가 그분들은 가장 필요한데 이렇게 손주처럼 이제 얘기를 옆에서 해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진 씨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효돌은 모두 170대. 하반기 100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인 가운데 어르신들의 호응이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전남도 등도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오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충남도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는데요. 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오진기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데요. 네. 이번 박람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로부터 정부 지원 국제 행사로 최종 승인받아서 국비 41억 6천만 원, 지방비와 수익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 규모는 약 210억 원대입니다. 네, 지난 14일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조직위는 준비 단계인 1단계에는 2본부 4팀 총 21명으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실행 단계인 내년에는 2단계로 2본부 10팀 총 6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충남도와 태안군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네. 위원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가세로 태안군수 그리고 추후 선임할 예정인 민간위원장까지 총 3명이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며 이사진과 감사진 등도 꾸릴 계획입니다. 이사회는 정관 및 규정, 예산, 사업계획, 임원 선출 등의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감사진은 재무감사, 운영 절차 점검, 법적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특히 자문위원회는 원예치유 박람회 행사의 홍보와 전문적 정책적 사안에 대한 조언, 권고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각 전문 분야별로 구성되며 또한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박람회 지원 협의회는 박람회 개최 지원과 참여를 도모하게 할 예정입니다. 네,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향후 계획도 짚어주시죠. 일단 다음 달인 9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국제원예 생산자협회 총회가 열리는데요. 네. 해당 총회에 참석하여 우리 박람회가 국제 행사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계속하여
박람회 현장 준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부터 개최까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들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네. 또한 박람회가 개최되는 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내 휴양지, 역사적 명소 및 문화유산, 농촌마을 체험 등 여러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향후에도 상호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태안국제원예 치유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진기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 야구 국가대표 선수이자 홍성군 홍보대사인 김태균 해설위원이 자신의 책 출간 수익금 전액을 홍성군에 기탁했습니다. 홍성군은 지난 16일 김 해설위원이 군청을 방문해 타격에 관한 나의 생각들 책 출간 수익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기탁금은 홍성사랑 장학회를 통해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강민호와 구자욱 등 유명 야구 선수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던 김태균 야구 캠프는 오는 10월 26일 결성면 만해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제가 홍성 홍보대사다 보니까 이제 홍성 발전기금으로 좀 기부를 하게 됐는데 저도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제가 야구 캠프를 홍성에서 많은 도움을 또 주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치렀기 때문에 또 당연하게 올해도 또 같이 또 캠프를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이 갈산면 신청사 건립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조성되는 신청사는 지상 2층 규모로 갈산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 교류 공간이 들어섭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 기존 8대에서 47대 규모로 대폭 늘어나 주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갈산면 신청사는 내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청양군이 지난 16일 군청에서 민선 8기 공약 이행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군 군수와 공약 담당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서별 공약 추진 상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민선 8기 청양군의 공약은 모두 60개로 이 중 11건은 완료, 45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시설 복합부지 조성과 청양문화원 이전 부지 확보는 검토 중이며 공약 평균 이행률은 58%입니다. 청양군은 부진 공약은 공약 이행평가단의 심의 등을 거쳐 일부 수정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2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충남도는 19일 도청에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3개 국가 4개 글로벌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업은 2억 달러를 투자해 천안과 아산, 당진 등의 제품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30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유치한 금액은 19조 7천억여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 회의를 열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전시 전환 대응력을 점검했습니다. 19일 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국가 위기관리 단계별 주요 조치 사항과 전시 행정체제 전환 과정 전반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